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10일이고요. 1010, 예,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치투자에서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그래 내가 대장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가장 센 종목들의 특징이 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대세주, 대세고 주도하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실천이 과연 됐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바이오주 쪽 하게 되면 길게 끌고 온 종목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알테오젠 제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 되게 오래됐던 상황들이고, 그래서 괜찮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바이오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K바이오의 특징, 그러니까 특히 K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게 세론이죠. 예, 뭐 한번 재료 나온다 그러면 한번 우르르 밀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든가 살짝 돌아가고 딱 장기간 횡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바이오주 좀 매매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확고한 이거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되게서 거의 약간 좀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바라봤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이게 아니네요. 요즘에 보니까 세론도 살짝 나오고 어떻게 보면 세론으로 인해서 너 팔지, 오케이 이거 물량 받아다가 올려버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최근에 동향인 것 같아서 좀 바이오도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그랬죠. 저도 유한양행 일단 한번 들어갔다가 매매하다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거 이런 건 놓쳐버렸어요. 예, 그리고 팔아버리고 났더니 더 급하게 올라옵니다. 역시 와, 이렇게 생각 들고, 근데 이런 거 추적은 잘해야 되겠죠. 이런 쪽에 그렇다고 해서 열받는데 여기 고가에 따라가겠다 이러면 또 물립니다. 칼듯칼듯 하다가 이렇게 또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들어올 때 이런 때를 또 잘 노려야 되고, 그래서 뭐 할 때 말씀드렸던 12만원대에서 안 빠지면 더 간다 이런 때에서 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강할 때 나오고, 나왔는데 정고점이다 보니까 나왔는데 또 강해요. 네, 이럴 때 또 정리해버리고 했던 것도 다시 사야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추적은 계속 하는데 잔잔바리보다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주에 대한 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지금 K바이오가 떠오르는 가장 핵심은 성과를 내는 업체들입니다. 조금 이따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말씀을 한번 하씩 드려볼게요. 성과를 내는데 이게 지금 과거처럼 뭐 약품 하나로 해서 대박을 쳐서 신약 개발 우리 성공 이런 쪽들은 솔직히 유한양행이 다죠. 예, 또 HLB가 열심히 따라갔다가 지금 자꾸 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걸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목들을 너무 많이 이게 확 펼쳐서 볼 필요 없습니다. 약간 코스닥의 대형주 쪽이고요. 대형주 쪽의 종목이고, 그와 함께 성과를 냈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대형주 쪽의 종목들 너무 작은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게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추세적인 흐름들도 갖춰가면서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금 현상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는데 쫓아가도 될까요? 예, 보통 추세를 만들고 대장주 성격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렇게 고가로 올라온 자리에만 그냥 여기는 그냥 포기, 조금 눌렸을 때 사야지 뭐라고 장중이라도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나왔을 때 눌림목 들어오면 중요한 지지권 들어온다 이런 때 노리시는 게 제일 낫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고점이고 이게 주도주 주니까 막 따라가자. 바이오는 그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강력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좀 쉬세요. 고가에 따라가지보다는. 또 매매할 거 없고 지금 이 섹터만 계속 강할 것 같은데 또 안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게 되면 또 많이 좀 축소했던 섹터가 좀 매수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차익 매물 나오면서 또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올라가기 좀 못 사겠는데, 그러면은 못 사겠다는 마음을, 그거를 약간 좀 며칠 좀 지켜보시다가 좀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쪽에서 이럴 때는 좀 잔잔바리의 일단 흐름들이 좀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바이오는 추세적으로 잘 따라가자, 눌릴 때 잘 따라가자 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주도주의 성격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지금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가장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 중에 페트론, 이것도 처음엔 잘 잡았다가
두 번째 강하게 올라온 오늘이죠.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고 어중간하게 던졌더니 또한 뭐 19% 20%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거 보니까 좀 이제 추세적으로 다 던지지 말고 얼마는 50%는 남기고 다시 조정받으면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나온 게 이번에 나왔던 게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장기 지속형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 하나를 그러니까 보면 지속형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약물이 투입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약물에서 약간 이제 구슬 같은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약물이 이렇게 투여되게 되면 이거 한번 위로 들어가서 만약에 경구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거의 약효가 몸에 퍼져서 최종적으로 전달 때까지 2%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약효를 그러니까 그 2%까지밖에 안 들어서 그거 가지고도 효능을 보이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좀 센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일단 그 약효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1개월 지속형 한 번 주사를 맞건 뭐 경구약을 먹건 어떤 건 간에 1개월 요런 구슬에 쌓여서 잘 가서 거기서 계속 하나씩 톡톡 터트려서 뭐 시간대마다 돼서 톡톡 터져서 그때 약물을 이게 쭉 이제 전달하고 이 문과는 이런 거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게 돼서 나오는 이 스마트 대포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선택해 주느냐 일라일리가 선택해 줬다. 물론 지금 초기에 완전히 계약했다는 것보다 내용들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한 계약인가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리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펠트론이 일단 뭐 증자 받고 그리고 또 다 확인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 놓은 게 또 그렇게 또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가는 거죠. 좀 시장에서 그냥 찌라시식으로 이거 일라일 일릴 거야 뭐 얘기는 많았었는데 이걸 좀 확인됐다고 보다 보니까 시장이 강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도 지금 핫한 만큼 이런 쪽에서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 약물을 가져가겠느냐 안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 인벤티지랩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또 장기 지속형 쪽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경구용으로 만든 회사가 하나가 있는 게 이게 D&D 파마텍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블루엠텍이나 유통하는 회사나 물론 더 갈 수 있다고는 뭐 차트상으로 보여지곤 하지만 그런 것보다 핵심을 좀 압축한다. 그러면 이런 핵심적인 회사들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을 추적해 가는 게 비만 치료제 쪽에선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또 핫했던 ADC. 이건 또 뭐야? 안티바디 드럭 이거 뭐죠? 어떻게 읽죠? 컨주게이트? 네. 참,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항체 약물 적합체. 그래서 이거 잠깐 뭐 그림을 보다 보니까 항원이 있고 항원은 약간 바이러스는 안 좋은 거죠. 그에 대비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항원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 바이러스에 맞게 된 항체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삐쭉삐쭉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이쪽도 항체도 이렇게 돼서 거기 결합돼서 딱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과정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항체가 붙어서 면역 과정들을 이어가는 거죠. 면역 체계가 이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항체에다가 여기에 그 링크가 있고 여기 약물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쪽 가서 이거 딱 들어가서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약물을 쫙 하다 보니까 참 단순하죠? 그냥 뭐 어려운 건데 그냥 단순해서 제가 혼자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티 ADC 기술이라는 쪽들이 가장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항암제 쪽에서 많이 변화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지금 이번에 일본의 오노 이거 아닙니다. 네, 오노 제약하고 또 성과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또 한 번 해가는 거죠. 그 전부터도 이거 뭐 계약 나올 때 됐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 방에 쫙 올라가는 모습들이 오늘도 펼쳐진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 나오고 그냥 쫓아가 봤습니다. 가다가 말다가 이런다고 하더라도 에이 몰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정가가 고가식으로 끝나버리네요. 그만큼의 강력한 모멘텀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드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슈팅이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느냐 아니면 낙폭이 커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 물론 수급 보게 되면은 오늘 보니까 기관들 팔고 기금 팔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단기 수급보다는 그날 유한양행도 외국인들 기관 다 던졌습니다. 세론식으로 그 다음날부터 또 쫙 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던 것만큼 시총이 그러면 4조 1천억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 지금까지 계약한 거 보면 쭉 볼게요. 지금 리가켄 바이오의 계약을 보게 되면은
21년도부터 벌써 이제 9천억대 11월 요 기술 수출 단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좀 유명한 회사들까지 합쳐가지고 괜찮은 금액들 쭉 나오고 있고, 특히 암젠 나왔고 얀센, 요게 제일 제가 보기엔 크다고 생각돼요. 얀센 쪽도 우리 필요하니까 너랑 계약할게, ADC 쪽 계약하면서 2조 대까지 들어와 있고, 이번에 오노 같은 경우도 오노도 지금 일본 쪽에서는 시총 한 10조쯤 됩니다. 10조쯤 되는 그래도 알아주는 제약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옵디보라고 하는 이쪽에 또 항암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면역 항암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일가견이 있고, 그런 쪽에서 이걸 같이 ADC를 연결시켜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받는 금액까지 생각하게 되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꾸준히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각받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시총이 4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즉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막 퍼뜨리기보다는 약간 또 눌림목 들어온다. 그런 때 체크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장 유명한 또 하나 SC제형.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그냥 피하 주사. 이건 잘 아시죠? 이젠 하도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피하 주사 항암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IV라고 해서 정맥 쪽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아이고 그러면서 위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약품 이게 떨어지는 거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2-3시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지루하고 좀 어렵습니까? 이런 쪽들을 그냥 주사 한 방에 SC 피하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하 주사 쪽으로 넣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여기 옵티보가 여기 나오네요. 옵티보도 여기 있는데 이게 개발하는 회사가 브레이스톨 마이어스 퀴보 BMS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 개발사는 지금 일본 오노 제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온 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머크사가 이 키트루다의 지금 특허 만료일이 2028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특허 끝나고 나서는 다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와서 다 침범할 텐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IV 제형에서 정맥 주사 쪽에서 SC 제형으로 바꾼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한 번 주사해서 똑같은 2-3시간 동안에 맞는 효과들을 그대로 낸다. 그럼 얼마나 이게 또 어려운 기술이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특허를 갖고 있고, 그러면 독보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머크사인 그렇게 팔았고, 또 이 관련된 기술 가지고 그러면 비슷한 면역 항암제나 아니면 다른 주사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우리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사가실래요? 우리 머커랑 이렇게 계약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또 잘 먹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각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시장을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한 번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2023년 10월 그래서 약 한 이제 1년 만에, 이때 주가가 4만원도 5만원도 안 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출발한 거죠.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가가 한 44,850원, 그게 36만원. 네, 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2년 걸렸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금 많이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누가 샀느냐라고 보게 되면 누가 끕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빨간색과 함께 같이 커가는 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주봉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인들 쉬면 주가 쉬고 더 사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그때 그러면 한 5만원도 안 됐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외국인들이 다 끌어버렸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누가 인정하느냐? 외국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패턴들이 맞춰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솔직히 쉽게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올라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추세도 한 번도 안 깨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의도는 계속 끌고 가겠다 쪽이고, 이제 한 20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물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그 로열티 한 5%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1조, 그리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들어오는 현금 생각하게 되면 보통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는
매년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 20조가 과연 바이오주에서 쌀까요, 비쌀까요? 그리고 또 현금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또 확장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가 위험 투자 경고 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멈칫하고 또 조정받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맞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계속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쪽에서 아유 저렇게 올라간 거 못 사. 못 사면 안 사면 되죠. 그러면 다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맞췄을 때 이렇게 맞춘 이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때 또 무서우니까 조금만 사보고 네 그럼 혹시나 또 더 밀릴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자리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기술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바이오주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매매해보고 그리고 또 나오는 뉴스를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 바이오주 예전에 저희 K바이오라고 하는 한 2세대, 1세대 이런 쪽에 대한 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지금 그들이 빅파마들이 원에서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와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다.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 시장의 변화들 체크를 하시면서 주도주는 주도주인데 내가 사면 또 주도주가 아닌 것처럼 확 꺾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맞춰가면서 또 주된 흐름들을 봤었을 땐 한번 덥석해보자. 그게 우리 K바이오를 같이 응원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이번에는 이번 주 또 수급으로 돌아오겠네요. 네,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